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겨울철 강릉하면 떠오르는 단어 바로 제설의 달인. 대설특보나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지면 강릉 시민들의 이동은 불편하고 달리는 자동차 역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면 어디선가 발빠르게 나타나 거리를 정비하는 무적의 그들이 있다. 바로 강릉시의 제설작업 차량. 염화칼슘 용액과 소금을 싣고 빙판길을 달리며 강릉 폭설을 해치우는 트랜스포머. 시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이면 바빠지는 강릉시 제설 작업의 숨은 이야기를 만나보자. 찾아간 곳은 강릉시 대전동. 제설 전진기지, 여긴 뭐라는 곳일까요? 전진기지는 저희가 제설제, 염화칼슘이나 소금, 그 다음에 염수용액을 만들 수 있는 조방기나 탱크, 그 다음에 저희 제설 장비들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설 전진기지가 네. 각 시군마다 하나씩은 있나요? 아니요, 각 시군 전부 다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눈이 많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복도 창고에 기준해서 새로 지었던 겁니다. 네. 폭설이 내릴 경우 신속한 초동 대처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강릉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설 대책을 추진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2024년 11월 15일부터 저희가 올해 3월 12일까지 지금 제설 대책 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제설 대책 기간 동안은 저희가 모든 덤프를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덤프 차량들은 이제 임차를 하게 되고요. 부착 장비 저렇게 삼날이라든지 그다음에 살포기라든지 다 장착하는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염화제 소금이나 염화칼슘 정도는 저희가 비축을 해서 제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바로 이곳이 제설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제설에 필요한 장비들이 보관돼 있는데요. 규모가 되게 크네요. 예. 네, 여기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요거는 지금 염화칼슘을 준비해 놨고 있고요. 요새는 염화칼슘을 바닥에 살포하지는 않고 옆에 보이시는 염수 비호방기라고 물과 염화칼슘을 섞어서 염수 용액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보이시는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에다가 만드신 용액이 다 들어가서 제설 차량에 보면은 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있어서 거기에 염수 용액을 넣어서 결빙된 지역에다가는 염수 용액을 뿌려서 녹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창고로 가볼까요? 아니, 저건 또 뭘까요? 이 안에 있는 건 다 모래예요? 다 소금입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예, 다 소금입니다. 소금을 이렇게 많이 보관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게 한 1,500톤 정도 되고요. 한번 제설할 때마다 거의 300~400톤씩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모래는 이렇게 바깥에 쌓아놓고 제설 시 사용을 하죠. 그렇다면 한 번쯤 봄직한 이 노란색 제설용 모래암은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마침 담당자가 있어 물어봤는데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설함에 모래랑 제설제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설함은 저희 시에서 배치를 하고요. 그 안에 제설제나 모래 같은 경우에는 담당 읍면동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가 밖에 빠져서 차가 못 나가실 상황이실 때가 있으시면은 제설함에 모래라든지 삽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달려오는 반가운 그것, 바로 제설차도 이곳에 있습니다.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덤프에는 삼날과 장비가 부착돼 있죠. 그런데 이 차는 덤프트럭이 아닌데요. 작은 사이즈의 이 차량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다목적 차량이라고 해서 부착 장비에 따라서 이제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차량으로 저희 강릉시에서 한 2대 정도 소유하고 있고요. 또 살포기, 그 다음에 또 옆에 보이시는 분사 장치를 통해서 이제 염수 용액 분사나 이런 것들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덤프보다도 힘이 더 좋기 때문에 경사로가 심한데 특히 광산의 안반대기 눈을 좀 제설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차량은 눈길이나 산길, 철길 등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인 운행은 물론이고 뛰어난 작업 수행이 가능한 제설 차량입니다. 제설은 기본, 수목 제거, 노면 정비와 청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뭘 부착하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지는 똑똑한 녀석이죠. 수많은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장비를 운영하신다고 들어가시고요. 네. 또 강릉시에서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11년 정도 했습니다. 11년. 그럼 11년 동안에 그런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겠어요. 네. 그럼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 있으세요? 14년도에 뭐 눈이 최고 많이 왔었는데 치워도 계속 눈이 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지우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치운 것 같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폭설이 시작된 이래 벌써 10,00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제설에 동참했습니다. 안반대기에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을 하러 갔는데 부부분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고립이 되셨는데 저희가 이제 차 분한을 해주고 안반대기 정상까지 따라오셨을 때 고맙다고 했을 때 그때 최고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유난히 길고 길었던 지난 설 명절, 시민들은 즐거운 귀성길을 선택했지만 당시 대설특보가 발효됐던 만큼 강릉시 도로과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대기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제설주의보가 걸리면 이제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24시간이 이제 비상대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설 연휴 동안에는 한 3일 정도는 좀 밤샘 대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집에 못 가셨어요? 집에 못 갔죠. 제설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 역시 대설주의보 등의 눈 예보가 내려지면 비록 평지에 눈이 오지 않더라도 산간 지역엔 폭설 가능성이 있어 비상대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설주의보가 내리면은 바로 사무실에서 출근을 해서 대기를 해야 되니까 가족분들하고는 좀 같이 못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눈이 올 때 같이 못 놀아주고 눈썰매 같은 거를 못 타주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내분도 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만약에 이제 특히 눈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죠? 네. 뭐 항상 출근할 때 밤에 뭐 비상 걸려서 출근할 때 항상 조심하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눈이 내리면 알아서들 치우겠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분들이 있기에 안전한 도로 상황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는데요.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네요. 도심에서 이중 주차를 하신다든가 뭐 그럴 때 저희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제설특보가 내려지면은 도심에 이중 주차를 안 해주시고 좀 안전한 곳에다가 주차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원활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설 차량이라든지 제설체 그리고 뭐 결빙을 또 녹일 수 있는 염수 용액이라든지 또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 시는 준비를 할 거고요. 개인들 집들마다는 만약에 뭐 연막칼슘이라든지 이런 제설제가 필요하시다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아마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눈이 오면 출동해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릉시 제설 관계자들. 혹시 눈이 좀 적게 오길 바라지는 않을까요? 눈이 안 오면 저희 입장에선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요새 또 건조주의보가 있어서 산불에 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만 안 오면 폭설 같은 이런 많이만 안 오면 어느 정도 눈은 오는 게 강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설의 달인이란 명예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항시 기상 상황을 살피고 민첩하게 움직여 취약한 도로를 말끔히 제설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번에도 안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눈 내리는 도로 잘 부탁드릴게요. 이현 씨 뭐 하고 있어요? 촬영하나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제주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봤거든요. 오늘 이거 촬영할 거예요. 오늘 촬영 뭐 할 거예요?
오늘 촬영 뭐 할지 안 정했는데요. 그럼 오늘 이거 하는 거 어때요? 택배비 지원 사업. 아, 할 줄 알아요? 모르죠? 이제 해봐야죠. 택배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인데요. 제주도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에서는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공부 잘하셨었어요? 네? 공부 잘하셨었어요? 저요? 몰라요? 중요한 건 시청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보겠다는 제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제 마음 다 아시죠?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우선 보통 한 건당 3,000원을 지급해 주는 것 같은데 직업이요? 제가 진짜 꼬투리 안 잡히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이 정도로 공부했으면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이제 저만 따라오시면 택배비 제가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제주 택배비 지원 사업 전문 강사 오민경입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택배비를 받기 위한 방법 1단계.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통장 사본은 왜 필요해요? 돈 돌려받아야죠. 통장 사본이 있어야 통장 증빙을 하죠.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택배 조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택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택배... 잠깐만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황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아무튼 더 이상의 실수는 없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은 2단계. 배송비가 나온 추가 배송비 내역을 캡처해주세요. 캡처를 희한하게 하시네요. 캡처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받은 택배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받은 택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택배사 신청 금액,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캡처하신 그 캡처본을 증빙 서류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찾아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개인정보 등록 후 택배사와 신청 금액, 운송장 번호를 기재해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끝! 참 쉽죠잉? 보낸 택배는 어떻게 신청해요? 보낸 택배요? 보낸 택배요? 제가 더 공부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낸 택배도 신청 방식은 같은데요. 중요한 건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보낸 사람 란에 쓰여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야 해요. 또 단순히 보낸 택배뿐 아니라 반품 택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사업을 통해서 도민분들께서 이제 물류비 부담이 많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민들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물류 관련 이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많은 홍보와 그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개선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25년 11월 28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디 가시려고요? 근데 제가 또 택배비 하나만 알려드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4일부터 공공 전기 자전거가 또 이용된다고 하니까 한번 그쪽으로도 가보죠. 갑시다. 잠깐만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비 오는데요. 아, 왜 꼭 촬영하는 날에는 비가 오는 걸까요?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나요? 이것도 왜요? 귀여우시요. 이거 입고 해요? 가야죠. 진짜요? 시청자들한테 설명해드려야죠. 화이팅! 이거 진짜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진짜 가야죠. 가야죠. 진짜 가요. 여기 자전거 있는데요? 아, 이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가시죠. 그동안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는 많았지만 이제 제주에서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 자전거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주시 공공 전기 자전거인데요. 이 어플로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또 알 수 있더라고요. 뭔가 방법을 찾았다 싶었는데 비는 더 거세지더라고요. 없는데? 뭐지? 여기 어플에 대여할 수 없음 이렇게 0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이렇게 0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근데 걸어가요? 걸어가야죠. 제일 가까운데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 데가 저쪽으로 가면 돼요. 가보죠. 걸어가요? 어떻게? 가시죠. 찾았어요. 제주시 공공 전기 자전거. 오! 이거는 주황색이네요, 주황색. 이용을 하려면 이렇게 QR을 찍으시면 돼요. 오! 풀렸어요, 풀렸어. 진짜 타요? 근데 휘리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럼 다시 봤나? 반납해도 되죠? 반납 시 잠금 체결. 쑥 반납을 하고요. 제가 세운 장소를 촬영해야 돼요. 반납 완료. 이렇게 반납하면 끝입니다. 자전거 못 타는 걸 빨리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또 더 어려운 거 시킬까 봐요. 따릉따릉. 저렴한 요금도 요금이지만 오르막이 많은 제주에 딱 맞는 전기 자전거인데요. 저도 이제 자전거를 배워서 공공 전기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야겠어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여러분들을 위해 발로 뛰는 오민경 리포터가 되겠습니다.
서양 악기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악기인 피아노는 사실 4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악기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탈리아에서 크리스토퍼 리라는 사람이 이제 기존의 하프시코드나 클라비코드를 이렇게 개량해서 오늘날의 피아노 소리가 나게끔 강약이 조절되는 그 메커니즘을 발견했거든요. 그 연주 기법을 더 화려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발전해 나왔어요.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며 악기의 왕이 된 피아노. 88개의 건반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선율, 나아가 앙상블 사운드까지 우리가 몰랐던 피아노 그 반전 매력을 느껴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최고의 독주 악기이자 모든 악기와도 어울리는 앙상블 악기. 그래서 피아노는 악기의 왕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10개의 음을 동시에 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장점은 피아노 외에는 다른 악기에서는 보여지지 않아서 피아노만의 특별한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는 물론 독주로서도 아주 화려하지만 성악이나 기악, 반주도 많이 하는데요. 이때 반주에서가 오케스트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피아노는 독주 악기로서 활약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관현악 악기나 피아노 앙상블을 통해 새로운 매력을 알리고 있는데요. 몇 대의 피아노인지 몇 명의 피아니스트가 함께 연주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를 냅니다. 가장 많이 연주되는 형식은 원피아노 포엔즈, 투피아노 포엔즈 정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연주에 따라서 연주자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피아노 대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음향적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편성을 자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투피아노 포엔즈, 투피아노 에이텐즈 등 다양한 편성의 연주는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움직이는 듯 다채로운 피아노 음색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연주자에게도 즐거운 경험이죠. 먼저 앙상블이라는 점은 독주와는 다르게 상대방 연주자와 함께 호흡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저희 연주를 하면서도 제가 혼자 낼 수 없는 그 소리를 상대방이 같이 내주니까 빌드업 되면서 쌓여서 터졌을 때 그런 희열도 엄청 큰 것 같아요. 이렇듯 피아노 앙상블은 각 연주자의 음악적 개성과 깊이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작업입니다. 대전에만 해도 벌써 셀 수 없이 많은 연주자와 앙상블 팀이 있는데요. 현재 제가 속해 있는 팀만 벌써 5팀이나 돼요. 그중에서 오늘 포피아노라는 팀에서 총 리허설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같이 이동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있을 공연을 앞두고 연주자들이 합을 맞춰보는 자리에 동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은아 빨리 와. 아직 다 안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다 안 왔어 애들. 네. 대전에서 제일 오래된 피아노 앙상블 단체인 포피아노 앙상블. 충남대 음대대학원 동문들이 피아노 앙상블의 연구와 피아노 실내악 공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결성한 단체인데요. 해마다 참신한 기획과 새로운 도전으로 피아노 앙상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포피아노 앙상블은 말 그대로 피아노 앙상블 단체입니다. 솔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한 대 이상에서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연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친목도 도모하면서 또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실험 정신도 보여주고 그 관객들이 그것을 그대로 오롯이 전달돼서 이해하기를 저희의 단체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단 이후 매년 정기 연주회를 가져온 포피아노 앙상블. 올해로 27번째 기념 연주회를 가집니다. 봉주르 1875를 부제로 한 이번 무대는 1875년 서거한 프랑스 작곡가 비제와 같은 해 탄생한 라벨의 150주년을 기념하여 레퍼토리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조르주 비제는 오페라 분야에서 많은 대작을 남긴 작곡가입니다. 비제는 다른 작곡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독주보다는 오페라에 좀 주력을 앞둔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카르멘 같은 오페라 대작을 많이 만들었고요. 특히 비제의 특성상 명확한 멜로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귀에 한번 들으면 꽂히는 그런 멜로디들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요. 이런 차이점은 인상주의의 라벨, 드뷔시와 같은 작곡가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벨은 독창적인 화성과 혁신적인 관현악법으로 오늘날까지 영감을 주는 작곡가입니다. 라벨은 19세기 말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고요. 동시대 화가들,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에 영향을 받아서 빛과 색채, 그럼 자연 환경들의 영감을 받아 라벨만의 독특한 화성을 사용하여서 음악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피아노 앙상블은 독주할 때보다 풍부하고 화려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자 각각의 개성을 하나로 합치다 보니 긴밀한 협업과 소통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각자 음악 스타일이 다르고 가진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협업하는 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솔리스트가 꼭 해봐야 될 분야이 앙상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음으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에게 이 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보람차고 성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음악을 연구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한 무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포피아노 앙상블이 오래 유지되어 온 비결인데요. 자신의 즐거운 연주 경험을 관객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단합하여서 레파토리를 더욱더 확대하고 그리고 타 장르의 이제 악기들이나 작품들 그리고 요즘 이제 아주 시대에 맞춰서 감동과 재미와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홀로 하는 무대도 좋지만 음악적 동지들과 무대에서 연주의 즐거움을 나눌 때 몇 배의 행복감이 찾아드는데요.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풍성한 선율을 체감할 수 있는 피아노 앙상블. 이제 귀가 호강할 시간입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이 보랏빛 향기의 주인공처럼 한번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좀 잘 어울리나요? 근데 피디님, 오늘 왜 보라색을 입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 할 건데 드레스 코드가 보라색이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마침 또 보라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드레스 코드도 맞췄겠다. 그럼 그 의미 있는 행사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원주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희망의 보랏빛으로 물든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여성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 특별한 날을 맞아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어떤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걸까요? 오늘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인가요? 예, 오늘은 그 3월 8일 그 세계 여성의 날이고요. 세계 여성의 날은 아무래도 세계 그 여성들의 인권이 좀 더 평등해지려면 좀 더 증진될 필요가 있어서 유엔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식 기념일로 정한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하나.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보라색 옷을 입은 이유는 뭘까요? 오늘 팀장님도 보라색, 저도 보라색, 드레스 코드가 보라색이잖아요. 많은 색깔 중에 왜 보라색일까요? 이게 남성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여성을 상징하는 그 빨간 색깔이 합쳐지면 사실 보라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보라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 어느 색깔이라도 하나가 강하면 이게 제대로 된 보라색이 나오지 않듯이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그런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면서도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요. 보라색이 달리 보이는데요. 이런 행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여성의 인권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임금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돌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직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차별을 받는 그런 면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늘 세계 여성의 날뿐만 아니라 시의 모든 정책도 양성이 평등되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도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행사도 그런 노력 중 하나겠죠. 그러면 그 식전 공연을 해주실 가열 오카리나 공연팀을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행사장 가득 울려 퍼지는 맑고 청아한 소리. 좋은 자리에 풍악이 빠질 수 없죠. 흥겨운 오카리나 공연으로 분위기 업. 박수가 절로 나오는 공연이 끝나고 이번에는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한 유익한 강연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시면 우리 세상은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 이 성평등을 위한 그런 또 날이잖아요. 왜 중요할까요? 이 세계 여성의 날은 저희가 그때 그 화재 때 뉴욕에서 화재 때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죠.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과 임금 차이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받았고 그것들을 알리지 않으면 사실 지금처럼 계속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참정권과 생존권을 침해받은 것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좀 더 성평등한 세상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네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후세대들이 또 앞으로 함께 될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미하고 엽서하고 그리고 얘를 가지고 다닐 거 지금 그 판넬을 센터를 벗어나 거리로 나온 시민들. 보라색 장미꽃을 들고 옛 원주역 인근 힘의촌 일대를 걸으며 성평등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에 힘을 보태보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왜 필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여기가 좀 밝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셔서 조금 많이 알려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다시 희망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방 직후 오갈 데 없는 피난민들에게 소중한 터전이 되어 주었던 희망촌. 언젠가 다시 희망이 꽃피는 날이 오겠죠. 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셨는데 이 행사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제가 원주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관심 더 가져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저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에 대해서 저희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만 계속 생각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 뿌리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봤고요. 원주 시민들 더 많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씩 함께 하다 보면 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럼요. 좀 믿습니다. 네. 도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성매매 집결지 힘의촌. 차별이 존재하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니 마음이 아팠는데요. 117년 전 그날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그랬듯 우리의 바람과 행동이 모이면 반드시 변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함께 했는데 그냥 가기엔 아쉬워서 이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신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배운 것도 우리가 참 많잖아요. 혹시 잘 기억하고 계신지 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빨리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3월 8일은 무슨 날일까요? 정답! 여기가 목소리가 컸어요. 무슨 날일까요?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맞추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선물. 두 번째 퀴즈입니다. 속도 준비하시고요. 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 말씀해 주실까요? 뭘까요? 네, 빵과 꽃이요. 장미꽃. 네, 정답입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세 번째 문제. 세계 여성의 날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정답! 틀리면 X. 미국이요. 정답입니다. 와, 두 문제를 맞추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한 문제도 못 맞춘 분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문제는 못 맞췄지만 어떠셨나요? 너무 보람차고 그리고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반 50년을 살았는데도 반 100년을 살았는데도 정말 배울 게 많았던 감동스러운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차별 없는 성평등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사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한 학문 인문학.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학문인데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해외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열렸습니다.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고민하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해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떠난 곳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과거 삼국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교는 물론 건축과 공예 등 다양한 교류가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중에서도 학생들이 방문한 곳은 일본 남서부에 위치한 규슈 지역. 오늘 이들에게는 특별한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인문학적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국가에 가서 직접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는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 전반의 인문학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래 세대도 대비가 필요해졌는데요. 이를 위해 인문 프로그램을 준비,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20여 명의 학생들이 일본 전통마을 체험에 나섰습니다. 일본 소도시의 이런 역사나 문화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더욱 나아가서 안동시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걸 직접 찾아보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만 머물렀던 저의 시야가 일본이라는 옆나라지만 해외를 통해서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문과 전통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어느 한 도서관. 인구 5만이 안 되는 다케오시의 온천만 유명한 줄 알았지만 실상은 이곳 도서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좀 고리타분한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고요. 초등학생부터 이제 대학생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개관 이후 2013년에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다케오 도서관. 한국의 이름난 도서관도 이곳을 모티브로 했을 정도로 실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특히 위치한 곳이 대도시는 물론 도심지도 아니었고 만든 주체도 지자체였다고 하니 남다른 이력을 가진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되게 조용히 책만 읽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커피도 마시고 진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여기서도 보면 어린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편안하고 좀 더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인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른 일본. 이번에는 도자기로 유명한 아리타로 이동해봤습니다. 1980년에 개관한 이 도자기 문화관은 규슈 지역의 도자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焼き物の技術は朝鮮半島の人がやってます。朝鮮半島のそのものが使ってます。そしてその後日本的な、模様であるとか、そしてカラフルな赤、黄色、緑などを使った、色絵磁器をですね作る産地として、大変発展いたします。 이곳은 5개의 상설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시대의 작품들은 물론이고 사가연의 도자기 디자인이 해외에 끼친 영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임난 이후 일본으로 끌려갔던 도공들은 이 지역 도자기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당시 일본에 없었던 백자기를 만들어낸 것도 조선인 도공들 덕분입니다. 실제로 장인분들이 와서 이 도자기를 계속해서 일본에서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조선의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차 일본만의 특징을 포함시켜가지고 도자기 역사를 발전해서 이렇게 그 주제에 도자기만 있는 박물관까지 세웠다는 점이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삼평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다 정립하고 또 어떻게 이것들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후대에게 영향을 줬는지 그런 느낌을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규슈 지역의 도자기 역사에 관심이 생긴 일행들. 규슈 도자기의 한 축을 이룬 아리타 도자기 마을을 방문했는데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잘 보존되고 있는 채석장은 이곳이 얼마나 도자기의 진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타 도자기 하면 이삼평 선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곳에서는 도자기 신이라 불릴 정도로 하니 후손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신사와 같은 사당을 마련해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있는데요. 도자기에 대한 애정은 물론 이삼평 선생에 대한 추모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역사와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일을 찾아가는 과정, 자신의 일을 찾아가고 이제 남들한테 설명해 주는 이러한 일이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 약간 이러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삼평 선생님의 그 전통적 가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후손들이 계속 보존해오고 있다는 게 정말 일본의 어떤 장인 정신 이런 게 느껴져서 좋고 존경스럽습니다. 이삼평 선생을 기리는 곳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해마다 5월이면 이삼평 선생을 추모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도조제가 열리는데요. 마을이 잘 보이는 이삼평 선생의 비 앞에서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有田の人たちは初代が来たおかげで有田焼もちゃんと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ちょうどここが見晴らしがいいとこなんですよ。でその有田の歴史をずっと見てもらうためにこの上に建てたそうなんです。 어느덧 또 다른 신사에 도착한 일행들. 그런데 어제 색다른 재미에 눈이 떠진 듯합니다. 대길. 오케이. 올해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 올해 뱀의 해인데 제가 뱀 띄워가지고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큰일 난 것 같은데요. 흉 아니니까. 흉 아니니까 말길이래 이게. 발길도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게 좋은. 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마음먹기에 달렸겠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좌절을 하고 누군가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삼평 선생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원치 않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신 모습이 대단히 존경스럽고 현대에서도 그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한국 도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한국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대로 보존되고 계승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